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3월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새로운 정책의 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뒤 6개월 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6개월 뒤서부터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들은 새로운 정책에 연동된 실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딱 절반인 3개월, 6월 말, 7월 요때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만든 환율 변화, 그리고 계절, 4계절의 이른 봄이었지만 이제 입춘되길 써붙여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보유한 다수의 이제 특화된 분석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직접 파란선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중국 경제가 2월에 멈춰섰을 때 중국 경제를 멈춰 세운 독사는 이와 같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독을 뿜어냈어요. 4월에 미국과 유럽, 중동의 경제가 멈춰섰을 때 이 독사는 이와 같은 고개를 치켜들고 독액을 분사해서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어요. 현재 계속해서 코로나 재감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독사는 1번, 3번 시기보다는 다소 고개를 숙인 채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 독사. 아직 독을 뿜을 정도까지 고개를 치켜 세우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표현하자면 2월과 4월처럼 글로벌 경제를 완전히 셧다운 시킬 정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향후 계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중요한 뉴스 재료, 공포심을 만드는 재료는 코로나19 감염이에요. 우리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와 같이 아직은 독사가, 코브라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지 못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변동성 재료뿐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자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매우 단기간에 급속도로 줄어들던 상황이었어요.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이 돈이 잘 돌고 회전 속도가 높아야지, 자동차의 이제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은 RPM이 잘 이제 높아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얘가 급격하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2008년도에 미국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이와 같이 급속도로 치솟게 됐어요. 이와 같이 국가 경제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RPM이 거의 이제 정지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미국에는 미 연준이 RPM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통화 유통 속도는 오직 통화량에만 비례를 하게 돼요. 통화량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높여주게 되면 RPM이 회전되게 되고, 이와 같이 빨간색 선과 같이 미 연준은 통화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였고,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순차적으로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2010년경에 안정되게 됐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환경 조건이죠. 2000년도에 2008년보다도 더 매우 단기간에 이와 같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됐고, 미 연준은 2008년도와 동일하게 RPM을 높여주기 위해서 2008년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로 통화량을 늘려주게 됐어요. 이때 정책의 결과가 지금 6월 실적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뒤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매우 단기간에 안정 상태로 들어가게 됐어요. 6월 말서부터 금융시장에는 7월 위기설이다, 이게 이제 떠들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제 7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는 이유가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7월이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제한된다고 말하신 거를 댓글에서 봤어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7월 위기설은, 미국 경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일구는 미국 경제가 4월 2분기에 멈춰섰었지, 그럼 미국과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데, 얘가 7월에 발표되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3월 20일 이후 반등 국면이 폭락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게 7월 위기설이었어요. 경제대공황 수준까지 간다고 말한 게 7월 위기설이었어요.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7월에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7월 위기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뭐 때문에 7월에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는 겁니까? 6월 말에 안정됐었던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0 위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 연준이 매우 선제적으로 급속도로 2008년 수준을 넘어서 상승된 이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를 더 격하게 증가시키면서 매우 단기에 다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안정권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7월 위기설은 그냥 빠이빠이가 된 거예요. 또한 3월 23일에서부터 이와 같은 이제 격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고, 무제한 양적 완화의 정책 효과를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뒤 이제 10월 3분기 또는 4분기 초에 가야지 되고, 현재는 딱 중간 3분기 정도에 왔는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뭐냐? 지난 공개 방송을 살펴본 것과 같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것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4월에 인플레이션율 지수를 산출하는 데 들어가는 유가가 마이너스 침체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말서부터 다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가가 연동이 되게 되면서 침체세를 나타내던 인플레이션율이 턴오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 같은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중국도 턴오버 현상이 6월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도 6월에 인플레이션율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와 같이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 3개월 정도가 되는 기점인 6월서부터 이와 같은 실적 개선세, 정상 가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이와 같은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만든 변화가 6월 실적치부터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 얘가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더 어떻게 될까? 잠깐 이제 올라왔다 도로 빠지는 거가 아닐까? 아니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이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의 기준이 되는 얘가 미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환율제도의 근간이 얘가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려주게 돼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높아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코로나19로 감염됐었던 세계 경제가 매우 빠르게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3월 23일 이후 6월 실적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를 이제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 있고, 여기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글로벌 경기 잘 나가던 중이었었다. 지난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그림으로만 표현하자면, 글로벌 경제의 홍역기 특징은 상업은행들이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들이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는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는 특징을 가졌고, 이게 바로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010년도서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되던 특징이었고, 이러한 기간을 보게 되면 특히 2019년 8월에 골드만삭스가 되게 됐건 어느 한 분석기관이 되게 됐건 아무도 어떠한 경제연구소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매우 중대한 일이 2019년 8월에 발생이 되게 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서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2019년 4월에 신문에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되게 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를 종료를 할 것이라고 자기네가 이제 언론사에다 배포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것을 접하자마자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미국 건국 이래 2016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이 건국 이래 최대치의 보유자산을 갖고 있었고, 얘를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시중에 있는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2016년도서부터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던 중이었는데, 이게 종료가 되게 되면 미국 경제 미달러 유동성 급속도로 증가되게 된다. 2019년 8월 진짜로 종료가 되게 됐어요. 그 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통화 목표 2% 이상의 물가, 미국 경제는 2%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게 될 때 설비 투자 경기의 실적이 급속도로 개선되게 돼요. 이와 같았다. 미국이 환율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 달러의 유동성이 매우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자 위안화도 시차를 두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2019년 8월에는 2.8%였던 게 2020년에는 5%를 넘는 수준까지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도 시차를 두고 2019년 8월 이후에 다소 인플레이션율이 감소가 됐지만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1.1%의 물가였던 것이 1.7%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이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게 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연동되고 있고,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는 홍역기 주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9년 8월 이후로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중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제적인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적용한 6개월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실적서부터 개선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빨간색 선, 미달러 유동성 증감 속도예요. 이와 같이 증감 속도가 16% 상한 임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얘를 넘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시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는 시절 매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품 지수라는 게 있다. 상품 지수로 여러 가지 이제 부문을 합쳐서 인플레이션율과 같이 산출되는 지수인데, 상품 지수를 보게 되면 녹색의 비행기 궤도, 쇠퇴기까지 죄송합니다. 쇠퇴기까지 도착한 이후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고, 2020년에 태동기로 완전히 귀향을 했고, 현재 보게 되면 다시 상승 중이다.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얘가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로는 인플레이션율이 6월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의 생애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브레이크다운 되게 되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내려가게 되지만, 그와 같은 내용은 공개방송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바가 아님을 좀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왜 입춘대길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까? 입춘대길, 얘를 붙여놓으면, 얘를 이제 프린트 캡처한 다음에 A4지에 프린트 해갖고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얘가 바로 이제 입춘대기를 한자 붙여놓은 것과 똑같다. 뭐냐? 선진국 환율과 이머징 국가들, 여기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투자자본 미달러, 이 변화를 봐야 돼요.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 변화를 봐야 돼요. 얘가 이제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그래서 유로화 통화량보다, 또 얘는 환율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통화량, 유동성의 증감이 발생되게 되고, 그 유동성, 통화량의 차이가 환율의 차이를 만들게 돼요. 중요한 것은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는 유로화 통화량의 증가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불마켓을 의미하는 황소와 불경기세를 나타나게 되는 베어마켓, 곰을 나타냈어요. 뭐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유로화보다 미달러 통화량이 더 많아지는 시기마다 신흥국의 이머징 국가에 유입되는 투자 자본이 증가되기 쉬운 조건을 갖출 때마다 불마켓이 진행되어 왔다. 진짜냐?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똑같이 2000년 중반에도 얘가 올라가게 되면 불마켓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런 짜잘한 자본황소 얘를 먹겠다는 게 아니다. 뭐냐? 뭡니까 지금? 뭐를 말하려는 겁니까? 영어는 빅원, 얘를 먹겠다. 사케다 대가요. 냇물이가 세계가와 만났습니다. 세계의 냇물이 만나고 냇물의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추세 전환이 되문이다. 얘를 뚫고 선진국 지수는 이 시기에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이머징 마켓은 폭발적인 대세 상승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고, 얘를 넘어서냐 마냐, 이전 단계 사케다 대가가 관속에서 뚜껑을 열고 벌떡 세계의 냇물이와 병목을 넘어섰다가 살라머니 지지를 바꾸머니 다시 이빠이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시절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래도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예술적 경지로 올려놓은 우라가미 구니오의 이 사계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라가미 구니오는 가격 차트만 보고 말했지만 우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이를 대폭 다 뜯어 고쳐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직접 이와 같이 S&P 500 지수에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사계절을 나타나게 됐다. 봄에는 현재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게 되고 특히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게 돼요. 그렇지만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GDP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경기부양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적은 안 좋고 유동성만 좋아지게 돼요. 여름이 되게 되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로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RPM, 돈이 이제 회전하게 되게 되면서 주요한 기업들이 투자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유동성도 좋아지게 되면서 이전의 상승세보다 더 강화된 대세,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돼요. 우린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을이 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임계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주요 버블 지표들이 과열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임계 수준 가까이 높이게 되면서 유동성은 감소가 되나 이전의 투자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나게 되기에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 고가 수준을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임계 수준의 금리가 넘어서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지속해서 유동성을 줄임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가 미진하게 돼서 실적이 악화되게 되는 겨울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되고 상업은행 연체율이 감소되는 홍역의 특징을 보였었던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예요. 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다시 이제 여름의 장세로 들어갔다가 2016년도 이래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가을의 장세로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2019년 8월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이 치솟게 되면서 경제지표 실적이 개선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2019년 8월서부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다시 여름의 장세로 들어가는 이상기온이 나타나게 됐어요.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겨울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겨울이 되기 위해선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되게 되는데 매우 선제적인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는 다시 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봄에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악화되게 되고 주요한 국가 경제의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게 되지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한 시절이 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입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 화폐, 신흥국, 이머징 국가에 투자되는 기본 화폐, 이 유로화 대 미달러 환율이 4깨다 3천을 만든 것을 넘어서 다가서고 있다.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완연한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지는 장세가 진행된다. 단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 딜레이 돼서 진행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봄의 장세의 특징인 주요한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6월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마다 이제 주요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고 나와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올라왔네요. 두 번째로 누르게 되면 주상지 카페가 나오게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공개방송 다시 보기 전체나 아니면 주상지 매거진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자료를 이제 보거나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이라고 치게 되면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2018년 12월 공개방송, 유료 과정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다뤄봤었고, 2018년 12월 공개방송에서 2019년을 이제 전망하면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유동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19년 기간
대한민국은 자체 정책에 기인한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악화되게 되는 자체 정책에 기인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2018년 12월서부터 공개방송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하면서 진척 과정들을,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게 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분석해 왔어요. 이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아 놨어요. 여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해드린 그 내용은 매우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른 국가들은 어땠었는지, 비시장 친화 정책이라는 게 과연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시장 친화 정책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기간에 브라질은 어떻게 됐는지, 중국은 어떻게 됐었는지 다 여기에 상세히 분석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좌측에 보게 되면 무료 콘텐츠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놨고, 여기에 매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거에 분석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픈 수위를 많이 낮춘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2019년에는 오픈 수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참고할 만한 부동산 관련된 걸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져가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